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4월 27일 정상회담을 갖고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어제가 6주년이었는데 엇갈린 평가가 나옵니다. 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제죠. 6주년 기념식에서 문 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중한 위기 상황이다. 총선 민의에 따라 한반도 정책 기조를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방금 보도에서 보셨습니다만 지난 2년 동안 즉 윤석열 정부 들어온 뒤에 긴장이 고조됐고 엄중한 위기가 됐다. 예. 그래서 정책 기조를 바꿔라 이런 이야기로 들리는데 네. 아마 잘 모르는 분들은 그 말이 사실인 걸로 이렇게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 사실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 2018년 4.27 판문점 회담이 있었고 선언이 있었고 그랬지만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예. 북한은 완전히 기조를 전환해가지고 그렇죠. 예. 대남 적대 정책을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개성에 있는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2020년 6월. 예, 우리 공무원을 9월 이 총격 피살을 예. 하고 또 문 대통령을 일컬어서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악담을 해왔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미 문재인 정부 때부터 남북 관계를 악화되고 관계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잘못된 정책 때문에 지금 상황이 왔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정부 들어와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북한의 도발에선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데 더 중점을 두고 있다. 이게 달라진 부분이라면 달라진 거인데 그걸 다시 바꾸라고 하는 것은 예. 동의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은 아직도 망상 속에서 도보다리를 건너고 있냐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굴종적 자세를 보이는 동안 북한은 핵을 좀 고도화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 판문점 평화의 집 발코니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했고 예. 김정은이 핵 없는 한반도, 전쟁이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판문점 선언에 완전한 비핵화를 합의했어요. 예. 정부가 많이 선전을 했는데 비핵화 전혀 진전이 없고 오히려 북한 핵이 고도화되고 있고 오히려 김정은은 입을 열어서 핵방아쇠, 서울도 핵관역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그때 그 판문점 선언을 위해서 김정은에게 선물을 줬잖아요. 확성기도 끄고 또 우리의 위에 있는 압도적 위에 있는 이런 군사력도 묶어놓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핵 위협이 더 고도화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얘기죠. 예. 이 부분을 아마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은 판문점 선언에 대한 것은 물론 남한을 향한 비방 이런 언급도 없는데 이게 보통 북한 입장에서 어떤 것을 기념한다고 했을 때 이 조선중앙통신이나 노동신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요. 이 반응은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이미 김정은이 답을 내놨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난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은 대남 관계를 동족 동질 관계 아니고 교전국 관계다. 예. 제1외적이고 주적이고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영토를 평정하겠다. 초토화시키겠다. 이건 뭐냐면 이제 기존의 모든 합의는 다 무시하고 통일 민족 다 지우고 남한은 이제 나무로 여기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판문점 선언은 그의 기억 속에서 지우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예. 그걸 언급할 가능성은 전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북한은 대남 적대 정책, 다시 말하면 그동안 이 70여 년 동안 이어져 왔던 대남 무력 적화 통일 정책을 노골화시켰다는 생각이 들고 김정은의 관심은 북한 주민들이 대남 관심으로부터 차단하는 것, 예. 여기에 더 관심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이 다시 열린다면 언제쯤 가능할지 또 어떤 요건들이 갖춰져야 할까요? 예, 지금으로서는 언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측이 어려운 문제예요. 예, 지금 예. 김정은의 관심은 11월에 있을 미국 대통령 그렇죠. 선거일 네. 거예요. 트럼프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많을 겁니다. 과거에 브로맨스가 있었고 트럼프도 자기 업적을 얘기를 하고 있고 예. 하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북한이 말하는 소위 말하는 핵군축 이런 상황 여건이 된다면 아마 미북 정상이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남북 정상회담이 되겠느냐 그 부분은 저는 미지수라고 보고 결국 북한은 그동안
대화 안 할 것 같지만 자기들이 아쉬우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아쉬운 상황이 전개가 되면 아마 지금 상황이 달라질 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뭐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상황 그리고 중동 상황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북미 대화로 이루어질지는 봐야 되지만 실제 이루어진다면 우리 정부도 대비는 미리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 대비를 해서. 예, 그럼요. 모든 가능성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정부도 북한에 대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을 하지만 예. 미국, 일본과 함께 북한 핵 문제는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겠다고 하는 입장은 일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담대한 구상을 통해서 북한이 자세를 바꾸면 모든 북한의 필요를 채워주겠다라고 하는 예.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 변화를 주시하면서 대화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과거 남북 관계를 보면은 상황이 확 바뀌는 경우들이 있어왔기 때문에 대비는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문성묵 센터장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